목요일이네. 목요일, 요일 간단하게 적고. 우리가 저번에 투부정사 배웠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애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투부정사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었고요. 우리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 해서 부정사. 그래서 문장 안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명사적 용법으로 쓸 때요.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를 또 추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 어떨 때 쓰냐?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는 그 투부정사만의 주체가 따로 있는 거야. 문장 전체 주어랑 투부정사 주체가 다를 때 우리가 투부정사만의 추가된 주어를 어려운 말로 의미상 주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다 밑에 정리해서 써볼게. 투부정사의 주체와 문장의 주어가 문장 전체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쓴다.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건요. 우리가 투부정사를 행하는 주체랑 문장 전체 주어가 일치하지 않을 때 투부정사만의 추가된 주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형태는요. 우리가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명사적 용법 설명할 때 썼던 예문 여기 밑에다가 의미상 주어를 추가해서 써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놓을게. It is fun for me to study English. 이 문장을 한번 쭉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쓴 다음에 한번 내용 확인할게. 일단 이 문장에서 투부정사 찾아보면요. to study 얘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투부정사네 알 수 있죠? 그래서 뾰족가루로 표시를 하나 해놓을게. 그리고 앞에 it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때 it은 가짜 주어다 해서 우리가 가주어라고 부른다 했었고 투부정사 to study는 진짜 주어야 해서 얘를 진주어라고 부른다 했어요. 저번에. 그래서 해석을 하면 원래 study는 공부하다 다로 끝나서 동사인데 앞에 투부정사에 to를 붙였더니 공부하는 것은 뭐뭐 하기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해석을 했을 때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투부정사 앞에 새로 생긴 게 for me라는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가 새로 추가가 됐어요. 저번 문장에서. 그래서 이때는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재미있어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for 플러스 목적격 투부정사 앞에 이렇게 붙은 애를 투부정사의 동작을 행하는 주체다. 투부정사만의 주체야 해서 얘를 의미상의 주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만약에 네가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어 라고 하고 싶을 때는 for you가 되겠고 만약 그녀가 영어를 공부하는 게 재미있다 라고 할 때는 for her 뭐 그가 영어 공부하는 건 재밌어 할 땐 for him 이렇게 쓰겠죠?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게 누구나 다 재밌으면 너무 좋겠지만 조금 영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영어 공부하는 건 재밌다 일단 나는 재밌어 라고 추가를 하고 싶을 때 투부정사만의 주어를 이렇게 to study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부분은 우리가 for 플러스 목적격 형태로 쓰거든요. 의미상 주어를. 근데 두 번째로요. 가끔 of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점이 뭔지 밑에다 한번 적어서 확인해 볼게. 우리가 of 플러스 목적격을 쓸 때는 앞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을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쓴다. 그래서 뭐 사람 성격 성질 형용사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kind 친절한 뭐 이런 단어도 있고 그 다음에 nice 좋은 멋진 그 다음 polite 공손한 예의 바른 wise 현명한 그 다음 foolish 어리석은 그 다음 비슷한 단어 silly
바보 같은 어리석음 둘이 비슷한 단어죠. 그 다음에 generous 하면 너그러운, 관대한. 그 다음 careless 하면 부주의한, 조심성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에 속한다. 그래서 얘가 나오면 for 플러스 목적격이 아니라요 of 플러스 목적격 형태를 써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오늘 공책이 없어, 필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승현이가 지환이한테 공책 그 한 장 찢어서 주겠대, 종이를. 어머, 너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정말 친절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it is very kind, 정말 친절하구나,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말하는 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누가 말했다는 거지? 이미 말하는 것이라는 주어가 있는데 투부정사가 문장 전체의 주어잖아요, 진주어니까. 근데 이렇게 말한 게 누구지? 또 투부정사만의 주체. 그래서 의미상 주어를 추가하고 싶어. 그럴 때 우리가 원래는 for 플러스 목적격, 그래서 for you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보니까 또 kind, 친절한 이라는 사람 성격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네,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 for이 아니라 of 플러스 you로 써야 된다 이 얘기. 의미상 주어를. 그래서 it is very kind of you to say so, 이렇게 써야 맞는 문장이 된다. 왜냐면 앞에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 kind가 있기 때문이다. 되죠? kind 외에도 아까 이렇게 정리한 사람 성격, 성질, 형용사가 나오면 of를 쓰면 된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for 플러스 목적격, of 플러스 목적격. 그래서 차이점을 잘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배웠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5형식 문장에서 그 예문 중에 이런 예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My parents want me to be a doctor, 이렇게 써놓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해석해보면 원하신다, 얘가 동사죠. 그 다음에 나에게 목적어 to be a doctor, 뭐를 원하시냐라고 봤더니 의사가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이때도 to 부정사 to be가 있잖아요. 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해서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이었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장 안에서 의사가 되는 거는 우리 부모님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앞에 있는 me라는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을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다 해서 얘를 목적격 보어 자리에 왔다 라고 하거든요, 투부정사를.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보어 자리, 이렇게 5형식 문장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조건 투부정사만을 쓰는 동사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want라는 애가 있거든. 그래서 요거 밑에다가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 투부정사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취하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다. 그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했던 want라는 동사 있었죠. 그 다음에 expect, 기대하다, 예상하다. 그 다음 tell, 말해주다. ask, 요청하다. 그 다음 allow, 허락하다. 그 다음 order, 명령하다. 그 다음 advise, 충고하다. 등의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은 자주 나오는 동사들이니까요. want, expect, tell, ask, allow, order, advise. 얘네는 꼭 기억해 놓자. 그래서 얘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조건 to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가 온다. 기억을 해놓으면 되고요. 우리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어까지 가지고 있어. 목적어랑 보어 둘 다 가지고 있네. 얘 다 가졌네 해서 5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이거 예문은 이걸로 그냥 쓰고 넘어갈게요. 저번에 쓴 걸로. 또 추가로 쓰기에는 나머지 또 설명할 게 많아서 이걸로 쓰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형식에서 또 자주 쓰이는 동사들 중 하나가 사역동사랑 또 지각동사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할게. 두 번째 동그라미 있죠? 우리가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온다고 했거든요. 공통으로. 그래서 그거를 어려운 말로 원형 부정사라고 얘기해요.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라는 게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얘기를 한 거고 원래 원형 부정사가 동사 원형이랑 같은 의미다. 거기다 하나 써놓을게. 우리가 오형식 문장 구조에서 오형식 동사로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아까 want부터 뭐 advise 말고도 지각동사랑 사역동사라는 애가 있었어요. 얘네가 오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그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들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그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을 취하는 동사 첫 번째 대표 동사가 지각동사라는 애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각동사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인지 능력이나 감각 관련된 동사들 있죠? 그래서 인지 플러스 감각 관련 동사를 거꾸로 해서 뒤에 글자만 따서 지각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see, watch, 뭐 listen to, look at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이고 앞에다가 look at을 썼어요. 그다음에 hear, feel. 뭐 등등등 뭐 노티스 알아차리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동사들이 다 감각 플러스 인지 능력 관련 지각 동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역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태가 동사 원형이 온다. 그리고 이때 동사 원형을 좀 있어 보이는 말로 원형 부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목적어가 이때 해석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는 것을 뭐 보다, 듣다, 뭐 느끼다 등등 이렇게 각각에 맞는 지각동사의 뜻을 적으면 되겠죠? 해석을 할 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밑에 이거 조금 짧은 걸로 쓸게요. 다 쓰기엔 너무 설명할 게 많고 길어서 그냥 짧은 걸로 하나 쓸게. 뭐 I heard my brother cry in his room 이렇게 하나 써. 뭐 예를 들면 내가 형이나 동생, 남동생이 있다 치자. 근데 막 가끔 뭐 싸울 때도 있잖아요. 형제라는 게. 그래서 싸워서 뭐 남동생이 울고 있어. 방에서. 그 소리가 들려. 이럴 때 I heard 나는 들었다. My brother 나의 남동생의 소리를. 근데 뭐 하는 걸 들었냐면 cry in his room 그의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여기서 우는 사람은 나일까요? 남동생일까요? 그렇죠. 앞에 있는 남동생, 나의 남동생이라는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을 보충 설명해 준 말이네. cry가. 그럼 이때 얘를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 말이다 해서 목적격 보어 이렇게 부른다 했죠? 그러면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네. 그럼 얘는 몇 형식 문장이라고요? 그렇지, 5형식 문장이야. 근데 5형식 문장 안에 동사를 보니까요. heard라는 듣다, 지각동사가 있네. 그래서 지각동사가 이렇게 앞에 쓰이면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cry처럼 동사 원형 형태가 오거나 원래는 ing, 분사, ed도 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동사 원형만 해서 얘를 원형 부정사다 이렇게 부른다고. 우리가 지금 투부정사랑 같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원형 부정사다 있어 보이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죠? 그래서 여기 참고로 이어서 이거 하나 써놓을게요.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분사도 가능하다. 분사라는 게 ing가 붙으면 현재 분사고요.
그다음 ed가 붙으면 우리가 3단 변화 외울 때 맨 마지막에 있는 pp 또는 과거 분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 파트가 다 끝나면 동명사 배우고 그 다음에 분사를 배울 거예요. 더 자세히. 그때 다시 이어서 설명 가면 되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분사도 가능하다 쓰고 밑으로 조금 내려갈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냥 cry에다가 둥근가로 쳐놓고 ing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만약에 울고 있는 걸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분사, 현재 분사로 ing 형태를 쓴다. 근데 만약에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가 이때는 남동생이 사람이 직접 우는 거잖아. 행동을 하는 주체가 되잖아요. 그걸 스스로 하는 걸 능동이라 하거든. 능동일 때는 ing예요. 근데 만약에 수동이다? 그러면 ed를 쓰는 거야. 목적격이랑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관계를 따져서. 그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2번까지 설명하고 문제 한번 일단 풀어볼게요. 2번은 우리가 사역동사라는 게 있어요. 5형식 문장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가 사역동사. 사역동사는 뭘 사역동사라고 하냐면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하다 또는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사역동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역동사는 대표적으로 make라는 애도 있고 let, have, help라는 애도 있는데 help랑 get. 근데 일단은 make, let, have 요 세 가지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온다. 그래서 얘를 있어 보이는 말로 좀 원형부정사다 이렇게 얘기한다 했죠. 얘도 뭐 그냥 간단하게 예문 밑에 쓸 건데요. 첫 번째 예문으로 갈게요. 첫 번째 예문 my teacher 요거부터 쓸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뭐 수업 시간에 미래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장래 희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시간도 있잖아요. 그럴 때 my teacher made us think about our future job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주어 made 시키셨다 동사 us 우리에게 think about our future job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시키셨다. 생각하도록 시키셨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미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우리일까요? 그렇지. 앞에 있는 우리라는 목적어의 상태나 동작을 보충 설명해주네. 그래서 이때 목적격 보어가 되겠다. think가 그죠? 그래서 이때 think가 동사 원형 형태로 썼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원형 부정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원형 부정사가 왔는지 앞에를 확인해 보니까 made라는 동사가 있어. 근데 made는 make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때는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라는 사역의 의미로 쓰여서 사역동사네. 그래서 여기 목적격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 원형 부정사가 왔구나 이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make, let, have 말고도 사역동사 중에 그 다른 애들이 있어요. help라든지. 근데 여기 책에는 help가 안 나왔네. help라든지 그 get이라는 애도 있거든 추가로. 근데 얘네는 약간 달라. 그래서 비교해서 좀 해놓을게. 얘네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help는 두 가지가 올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동사 원형,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투부정사 이렇게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동사 원형도 오고 목적격 보어 자리 투부정사도 오네 help는. 그래서 얘를 약간 좀 애매한 사역동사다 해서 준사역동사다 이렇게 얘기해 help를. 근데 get은 또 반대로 목적격 보어 자리예요. 무조건 얘는 투부정사만 와.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help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사역이라서 동사원형 추가로 투부정사도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et은 목적격 보어 자리에 무조건 투부정사만 온다.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해놓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책에는 보니까요 get만 나오고 help가 없네요.
근데 뭐 추가로 어차피 문제 풀 때 나중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얘들아 넘어가도 되겠죠? 잠깐 넘어가서 우리가 그 투부정사 이용 구문이 있어요. 자주 쓰이는 이용 구문이 있거든요. 그거 두 가지만 정리하고 문제 한번 풀게요. 이게 파트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책이 설명을 해야 또 문제 푸니까. 일단은 그 투부정사 구문 자주 쓰이는 구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to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 다음 투부정사 쓰는 구문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줄여서 간단하게 투투 구문 이렇게 부르거든요. 투투 구문. 근데 이때 앞에 to는 to5고 뒤에 to는 투부정사 할 때 to니까 to, 5가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뭐뭐 해서 얘 뜻이 뭐뭐뭐 할 수 없다 이런. 그래서 부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부정.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부정의 의미라고 생각을 할 때는 not이라는 말이 붙거나 never, 그래서 n자가 붙잖아요. 근데 이때 투투 구문은 그 n자가 없어요. 그래서 긍정의 의미로 잘못 착각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 얘는 부정의 의미로 쓰인다. 그거 주의하면 되고, 얘를 우리가 접속사 that으로 또 바꿔서 풀어서 길게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게 so 다음에 형용사 또는 부사 둘 중에 하나를 쓰고 that, 주어, can 또는 c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so that 구문으로도 바꿔 쓸 수 있어요. so 형용사 부사 둘 중 하나 쓰고 that 주어 can 또는 could 동사 원형. 캔타고 쿠든타. 그렇죠. can't. 네, 빠졌네. 아주 예리했어. 그렇죠. 부정의 의미 설명했죠. 항상 부정이랑 enough to 긍정을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can't를 써야 되는데 can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뭐 can't랑 couldn't의 차이는 아시죠? 얘들아, 현재 시제일 때는 can't를 쓰고요. 과거 시제일 때는 couldn't를 쓰면 된다. 그래서 밑에 예문 하나 간단하게 적어 놓을게요. He is too weak to lift a car.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 뭐 얘도 문장 간단해요. 보니까 to 다음에 weak라는 약한이라는 형용사 하나 쓰고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죠. 앞에 to5고, 그래서 해석을 하면 그는 너무 약해서 차 한 대를 들어올릴 수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 so that 주어 can't 또는 couldn't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to 앞에 있는 to5를 so that 구문으로 바꿀 때는 앞에는 so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투부정사를 우리가 접속사 that으로 풀어서 길게 바꾸는 거야. 그래서 that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주어가 he잖아요. 그래서 he를 쓰고, 들 수 없다 부정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때는 시제가 또 현재잖아, is가. 그래서 can't lift a ca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추추 구문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so, that, 주어, can't 동사 원형 구문은 길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는 아주 힘이 약해서 그 결과 그는 그 차 한 대를 들어올릴 수 없다. 이렇게 길게 풀어서 쓰는 게 so that 구문이고, 그 위에 추추 구문은 투부정사로 간단하게 줄여서 그는 차 한 대 들어올리기엔 너무 약해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쓰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조금 내려와서요, 얘랑 또 반대 표현이 원래는 항상 enough to 구문부터 설명을 해가지고 습관적으로 아까 can이라고 했나 봐. 그 형용사 부사 반대의 의미를 가진 또 구문이 있어요. 형용사 부사 둘 중에 하나를 쓰고 enough to 부정사
요 구문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까 전에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추측 구문의 반대의 의미예요. enough가 우리가 충분히, 충분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 뜻이 뭐뭐 하기에 충분히 뭐뭐뭐한 이런 뜻이에요. 뭐뭐뭐한 또는 뭐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뭐 하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도 되고요. 어쨌든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짧게 풀어서 해석하냐 뭐 길게 늘려서 해석하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일단 enough 추구문은 우리가 아까 추추구문이랑은 다른 게요. 일단 추추구문은 앞에 to, to랑 뒤에 있는 투부정사의 to 사이에 형용사 부사를 껴서 썼거든요. 근데 얘는 형용사 부사를 먼저 앞에 둘 중에 하나를 쓰고 그다음 enough to를 이어서 쓴다는 거. 요게 또 위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긍정의 의미다. 뭐 말 만큼 충분히 뭐뭐뭐 해.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의미여서 긍정의 의미. 그래서 얘를 우리가 so, 형용사, 부사 둘 중에 하나를 쓰고요. that, 주어, can 또는 could, 동사, 원형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우리가 can이랑 could는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을 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까 현재 시제일 때는 can, 과거 시제일 때는 could, 동사 원형. 그래서 밑에 예문 하나 또 적어서 확인을 할 건데요. She is strong enough to lift a car. 아까랑 조금 기억하기 쉽게 일부러 반대되는 걸로 써줬어요. 예문을 써줬어요. 그래서 이때는 enough to 구문이 있네. 그래서 she is strong. 그녀는 힘이 세다. 차 한 대를 들어올리기에 충분히 힘이 세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긍정의 의미니까요. 얘를 우리가 enough to 구문을 아까 so that 구문으로 풀어서 쓴다면 앞에 있는 그 enough를 she is so strong that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이제 풀어서 쓰면 that 주어가 she죠. 그래서 she 앞에 is가 현재니까 can lift a ca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아주 힘이 세서 그 결과 그녀는 차 한 대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풀어서 쓴 게 so that 구문이고요. 역시 뭐 간단하게 그 여자애는 뭐 차 한 대 들어올리기에 충분히 힘세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게 enough to 구문을 쓴다. 되죠? 그럼 여기까지 얘들아 정리됐으면 이제